들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안 보면 맨 위에 건강 있죠? 거기다가 한번 다시 적어볼까요? 자,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일단 적어보시면서 계속 그냥 반복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빨리 익혀지시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적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질병 여기 부분에다가 뭐냐면 그런데 결국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질병이 부분에다 그렇게 한번 좀 적어주세요. 그런데 결국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 질병으로 죽게 된다는 말은 세균과 바이러스에서 한 10% 정도 죽고 나머지 90%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된다라고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의학에서 아건강을 정의를 할 때 질병의 전 단계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죠? 아건강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요. 자, 질병의 전 단계를 현대의학에서는 아건강 또는 반건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아건강 또는 반건강이라고 표현합니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개를. 다 적으셨죠?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결국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질병의 전 단계를 현대의학에서는 아건강 또는 반건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질병의 전 단계를 해석할 때 대부분 뭘로 해석을 하냐면요. 신경성입니다. 또 뭐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병원에 가보면 막상 병원에 검사를 해도 잘 안 나와요. 그런 거를 보고 보통 질병의 전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스트레스 오른쪽에 보이시죠? 왼쪽 상단에 스트레스 위에다가 정의라고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스트레스의 정의는 자, 정신적 긴장 상태, 육체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어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들겠죠? 그 자체가 바로 스트레스의 시작이라는 거죠. 정신적, 육체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어서 내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드는 상태 또는 불편한 마음이 드는 상태. 그러니까 일단 감정이 기분 나쁜 것이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의 시작이에요. 이해되셨죠? 자꾸 옆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못생겼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지가 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못생겼다 그래? 뭔가 내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이 뭐예요? 바로 네,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막 그 친구들이 왔는데 뭐냐면 자기 아들 보고 어머 너는 어쩜 그렇게 못생겼니? 그러는 거예요. 또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드는 상태가 바로 정신적, 육체적 긴장 상태에 지속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남편이 그날따라 술 먹고 늦게 들어왔네.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폭발하겠죠. 이 인간아, 너는 술을 그렇게 먹느라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뭔가 나를 항상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요. 정신적 긴장이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육체적 긴장 상태로 이어지면서 몸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여러분이 유형 분석을 해보시면 돼요. 적어보세요. 자, 스트레스 유형 분석이라고 적어보세요. 자, 스트레스 유형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냐면요.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밥 먹을 때 보고 3일 3번은 봅니다. 기분이 더럽게 나쁘대요. 뭔 말인지 아세요? 아니 싸우니까 도대체가 이거 남편 얼굴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혼하면 모를까? 네. 제 말 맞죠? 네. 박주현 사장님 이름 뭘로 바꿨어요? 박동서. 네, 이번 기회에 전국 방송으로 박동서요. 네. 자, 박동서 사장님 최근에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최근에요? 네. 하죠. 자주 해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네. 외국 여행 가셨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뭔가 스트레스를 주는 대부분의 원인이 부부싸움에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을 부부싸움 잘 분석을 해보시고,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대부분 우리나라가 고부간의 갈등이 굉장히 높답니다. 오직 했으면 사랑과 전쟁의 주 메뉴가 뭐냐면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아시죠?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 자녀가 공부를 잘하네, 못하네, 잘하면은 또 잘해서 문제, 못하면 못해서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주변에 인간관계, 돈을 빌려주라, 떼먹었는데 돈을 안 갚았다, 뭐 물건을 샀는데 뭐 속았다, 부동산을 샀는데 잘못 샀다, 돈이 뭉쳤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스트레스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섯 번째 유형이 뭐냐면요. 부모님이 죽었을 때,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때가 가장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유형을 분석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부싸움. 두 번째가요? 고부간의 갈등. 세 번째가요? 자녀 문제. 네 번째가요? 인간관계. 다섯 번째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네.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뭔가 막 자기를 누르고 있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지속되면 무슨 변화가 나타날까요? 아니, 봐보세요. 스트레스가 나를 누르게 되면 몸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보이셨죠? 자,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좀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잘 보이신가요? 잘 안 보이시죠? 파란색이 더 잘 보이신가요? 네. 아, 저녁에 또 파란색이 잘 보이네요. 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의 신경계 중에 이 교감신경이 나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나를 계속 긴장시켜가지고 항진시키게 되면 몸에 변화가 나타나죠. 자, 이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몸의 변화가 결국 건강한 사람이 어디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건강 또는 반건강 상태에 접어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관리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 질병에 노출되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건강일 때 관리하고 예방을 해서 건강을 되찾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이셨고 이거를 고객한테 심플하게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모이신 겁니다. 제발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몸의 변화를 고객한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부부싸움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친구랑 뒤지게 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이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심장 박동수는 빨라지겠죠. 이때 심장 박동수 계산하는 거 아세요? 두근두근이면 몇 근이에요? 네 근이죠. 두근반, 세근반은요? 6근. 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싸우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때요? 심장 박동수가 일시적으로 계속 빨라지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감신경. 예, 지금 잘 작동되고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몸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서 제일 심각한 몸의 변화는 바로 심장 박동수가 점점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장육부 기능 중에 장간, 신장 기능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점점 저하된답니다. 자, 두 가지 측면에서만 살펴볼게요. 나머지는 이제 교재 진행하면서 하고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진다는 말은 내 몸에 산소의 이용률, O2, 산소 이용률이 증가한다. 맞습니까? 네. 폐를 통해서 증가하죠. 그러면 우리 몸은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O2- 산소 찌꺼기도 증가한다. 맞나요? 네. 자, 이 산소 찌꺼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죠? 활성산소, 영어로 하면 프리레디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봤더니 이게 증가했을 때 우리 몸의 전체 질병의 90%를 활성산소에 의한 질환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여요? 네. 왜 안 보일 것 같더니 자, O2 마이너스. 자, 활성산소 수치가 증가하게 되면 여러분 몸에 염증, 이게 점점 패이게 되면 궤양,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유전자를 공격하게 되면 뭘로 가냐면 이제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활성산소를 줄이면 염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염증이 줄어들겠죠, 우리 몸에서. 자,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항산화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 몸에 항산화를 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항산화 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을 통해서 먹어주는 항산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 때문에 우리 몸이 활성산소 수치를 줄이면서 사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두시냐면, 자, 항산화 효소는 저쪽에서 안 보이나요? 항산화 효소의 첫 번째 특징 적어 놓으세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항산화 효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두 번째 특징은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 자, 그러면 결론은 줄어든 만큼 뭘 보강을 해줘야 될까요? 항산화, 영양소. 개념이 좀 정리되신가요? 내 몸에서 줄어든 만큼 항산화, 영양소를 먹어줘야 됩니다. 자, 그거는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냐면요. 한 장을 넘겨보실래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 활성산소 유발 요인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보이시죠? 네. 동맥경화 옆에 보이신가요? 네. 자, 활성산소 유발률 미토콘드리아 보이시죠? 네. 자, 거기를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에너지 발전소. 자, 에너지 발전소라는 말은 몇 자예요? 여섯 자죠. 미토콘드리아 몇 자예요? 여섯 글자죠. 그래서 고객한테 미토콘드리아는 뭐라고 알려주는 게 좋아요? 에너지 발전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세포 안에, 속이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요?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산소를 이용한 만큼 뭐가 빠져나와요? 산소 찌꺼기, 활성산소가 나오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O2 마이너스라고 적어져 있죠? 자, 그거를 여러분이 적어 놓으세요. 위에 거는 산소, 밑에 거는 산소 찌꺼기. 산소 찌꺼기는 4자로 하면 활성산소, 5자로 하면 영어로 하면 프리레디컬, 한국어로 하면 산소 찌꺼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여러분 그 밑에 항산화 지수라고 나와 있죠. 그 밑에다가는 적어 놓으세요. 항산화 지수에다가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항산화 지수 보이시죠? 네. 자, 항산화 지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면역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 자, 면역력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질병에 대한 내 몸의 저항력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질병에 대한 내 몸의 저항력. 이거 페이스북 하니까 재밌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되고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칠판에다 적었더니 안 보이니까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전국에서 난리겠는데요. 갑자기 수업하다가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자, 이해되셨어요? 면역력이 뭐라고요? 질병에 대한 내 몸의 저항력. 자,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질병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질병의 원인 맨 밑으로 가보세요. 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질병의 원인을 질병을 몇 가지로 분류했어요? 36,000가지. 맨 아래 오른쪽 맨 아래 보이시죠? 네. 자, 질병의 원인을 몇 가지로 분류했다고요? 36,000가지.
자, 36,000가지를 분류하고 그 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10%가 뭐예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90%가 활성산소의 증가로 인한 질환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그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한 항산화제 복용이 필요하다. 자, 개념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항산화제를 이제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될까요? 먹어야 돼요. 합성으로 된 걸 먹어야 돼요? 천연으로 된 걸 먹어야 돼요? 천연으로 된 걸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연은 되게 약국에 있는 영양제들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합성입니다. 그래서 약사님들도 그걸 알아요, 본인들이. 자, 그래서 합성은 많이 먹으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천연으로 된 거를 많이 먹는 게 좋다는 거를 여러분이 꼭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보시면 항산화 효소하고 항산화 영양소 보이시죠? 네. 자,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 발생량이라고 적어진 거 보이신가요? 네. 25% 나와 있죠? 네. 자, 25% 중에 20%는 뭐가 제거를 해요? 항산화 효소. 나머지 5%는요? 항산화 영양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산화 효소하고 항산화 영양소를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네. 그러면 거기 보면 우리 몸을 움직이는 항산화 효소 보이시죠? 네. 맨 위에 SOD라고 적어져 있죠? 네. 자, 활성산소가 빠져나오면 이 SOD가 작동을 하는데 이걸 작동할 때 반드시 움직이는 미네랄이 뭐냐면 적어놓으세요. 아연, 구리, 망간. 아연하고 구리하고 망간을 먹지 않게 되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예. 아연, 구리, 망간.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카탈라제 있죠. 카탈라제는 철분하고 같이 움직여요. 철분하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코큐텐이라고 보이시죠? 자, 코엔자임 Q10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데, 자, 코큐텐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첫 번째 항산화 효소의 역할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코큐텐 항산화 효소의 역할.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이 1번 역할이고요. 항산화 효소.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ATP 생성의 촉매제 역할이에요. ATP 생성 시 필수 요소 이꼬르 촉매제 역할 이렇게 적어요. ATP 생성 시 필수 요소라고 적으시고요. 촉매제 역할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ATP 생성 시 필수 요소 촉매제 역할. 촉매제 뭔가 접촉점이 되는 매개체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름철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름철이라고 상상을 하고 바닷가에 갔는데 이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나무도 갖고 오고 숯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고기도 올려놨는데 뭘 안 갖고 왔냐면 라이터를 안 갖고 온 거야.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맛있는 고기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코큐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코엔자임 Q10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니까 우리 몸의 에너지 항산화 역할하고 에너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큐텐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유스스펜. 유스스펜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스하고 알토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도 끌어올려주고 항산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코큐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코큐텐 어디에서 추출한 줄 아세요? 유스스펜? 브로콜리. 네, 브로콜리에서 추출했어요. 레스베라트롤은 기억나세요? 심장에 좋은 영양소 해가지고 배우셨죠? 레스베라트롤은 원래 포도에서 추출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추출한 줄 알아요? 아니요, 블루베리가 아니에요. 링곤베리. 링곤베리라는 어떤 그게 침엽수라 그러죠? 거기에 뭐냐면 북구가 가까운 어디라고 그랬는데 추출한 지역이. 그래서 뭐냐면 레스베라트롤은 링곤베리, 코큐텐은 브로콜리. 예. 꼭 외워두세요. 예. 심장에 좋은 영양소 이제 두 가지를 코큐텐하고 레스베라트롤 외워주시면 됩니다. 외우실 때는 또 강사 이름은 리춘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코엔자임 Q10도 항산화 효소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때요? 줄어든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라는 게 보이시죠? 그거는 뭐 어떤 미네랄을 움직이냐면 셀레늄이라고 적어주세요. 셀레늄.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자, 그러면 셀레늄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분 양자 재보시다가 셀레늄 부족하면 글루타치온도 어때요? 활동을 잘 못하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나중에 양자를 이제 쭉 재보시다 보면 그런 개념들이 하나하나 이제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항산화 영양소라고 적어져 있죠. 자, 비타민 C는 뭐예요? 파워넥스 제품 중에 스플랫 C. 비타민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네. 비타민 E, 유스스펜, 라이프펜, 네. 이분이 프로도즈도 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G3. 네, G3에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G3는 베타카로틴이 또 그 뭐죠? 리포카로틴이라고 해서 지지를 이렇게 감싸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G3에 다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유스스펜이 제일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유스스펜이 항노화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꼭 같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활성산소를 정리를 하실 때 뭘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활성산소를 없애는 매개체는 뭐예요? 항산화 효소하고 항산화 영양소. 효소의 특징이 뭐예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 이 줄어든 만큼 어때요? 채워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한테 이걸 설명해 주시면 돼요. 태어날 때는 충분히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점점 줄어들어요. 40세가 되면 효소는 얼마가 남는다 그래요? 2분의 1. 2분의 1밖에 안 남는데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어때요? 점점 줄어든 거죠. 줄어든 만큼 뭘 늘려주면 돼요? 항산화 영양소.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보험에다 보험을 넣는 방법은 식품을 많이 드시면 돼요. 보험회사다가 보험을 많이 듣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보험 다니시는 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결국 몸을 건강할 때 뭐죠? 이렇게 건강한 게 좋겠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병원에서 보험금 타먹으면서 호수 꽂고 있는 게 좋아요. 건강하게 늙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다 보험을 넣자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항산화 효소하고 영양소의 차이가 이해되신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뭘 보시냐면 옆을 보세요. 자, 활성산소 유발요인이라고 적어져 있죠? 자, 활성산소는 왜 생겨날까요? 산소를 만들면. 네, 우리는 산소를 호흡하는 존재이니까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태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활성산소가 생겨납니다. 산소 찌꺼기가 활성산소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호흡을 안 하면 활성산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근데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을 안 쉬어도 죽고 쉬어도 죽고. 그러니까 숨을 쉬고 죽는 게 낫죠. 안 쉬어도 죽는 것보다. 자, 그러면 활성산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뭘 드시는 게 좋아요? 항산화 영양제를 부지런히 먹는 게 좋다는 거죠. 고객을 이해시키는 방법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 보세요. 스트레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활성산소가 늘어날까요? 라고 적어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활성산소가 늘어날까요? 네, 전국에 계신 뉴스킨 사장님들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활성산소가 늘어날까요? 네, 한마디 했습니다 방금. 자, 왜 늘어날까요?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나를 뭐예요? 긴장시키죠? 그러니까 몸의 변화가 나타나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호흡하는 양이 늘어나니까 반드시 산소 찌꺼기도 어때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몸의 변화가 뭐가 나타난다고요? 염증, 궤양, 암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항산화제를 어느 때 먹는 게 좋아요?
건강할 때 네, 맞습니다. 건강할 때 먹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 언제 먹냐면요. 질병이 왔을 때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약을 해독하기 위해서 먹는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 병원에서 주는 약은 독이에요. 왜냐면 간에서 이걸 다 해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또 활성산소 수치가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약을 먹는 사람은 양자 재는 게 더 쉬워요. 뭐냐면 항산화제만 부지런히 먹으면 돼요. 비타민 C계열, E계열, A계열,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 코큐테인 들어있는 게 뉴스만 많이 드셔도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개념 정리되셨죠?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활성산소가 늘어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활성산소가 늘어날까요? 교감신경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자율신경계 중에 우리를 지배하는 신경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나를 자극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산소 이용률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 수치가 급격히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 침을 모아가지고 주사제를 만들었대요. 독일에서. 그래가지고 돼지한테 주사를 했는데 돼지가 30분 만에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이 깨끗해져요? 탁해져요? 엄청 탁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주님과 함께 보내세요. 주님과 함께. 뭔가 나를 눌러야 돼 다른 걸로. 안 그러면 빵하고 친해지잖아요. 그럼 빵순이가 되고요. 면하고 친해지면 면순이가 되고요. 윗배 아랫배 옆구리살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뭔가 나를 뭐냐면 좀 억눌러 줄 수 있는 걸로 푸셔야 돼요. 너무 막 먹는 걸로 푸신 분은 너무 급격히 짜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꿔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오장육부 기능이 완전히 저하가 되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개념 정리되신가요? 네. 자, 그 다음에 과식, 폭식, 야식을 하면 거기 밑에 나와 있죠. 과식, 폭식, 야식을 하면 왜 활성산소가 늘어날까요? 자, 그렇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시작. 과식, 폭식, 야식을 하면 왜 활성산소가 늘어날까요? 왜 늘어나죠? 아, 여러분 밥을 많이 먹어보세요. 위가 늘어나잖아요. 소화시켜야 되니까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활성산소 수치가 증가하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술을 먹으면 왜 늘어날까요? 술을 먹으면. 여러분, 술 먹으면 그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겨요, 간에서. 그거를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가 셀레늄하고 같이 해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시면 왜 활성산소가 늘어날까요? 니코틴, 타르 이런 게 몸에 쌓여요. 기관지, 폐, 기관지. 이걸 또 해독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이거를 또 활성산소가 유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좋은 것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예, 사랑하는 그대님과 사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런 거는 늘어난다. 그 다음에 약물 복용 4번. 약물 복용하면 왜 활성산소가 늘어날까요? 약물 복용하면 4번입니다. 약물 복용하면 왜 늘어날까요? 자, 약은 뭐예요? 합성입니다. 네. 고객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약은 합성일까요? 천연일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합성이다. 네. 뭘 끌어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반드시 물어보시고 나서 합성이니까 이거는 우리 몸에서 이물질이야. 반드시 해독해야지만 우리 몸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산소 찌꺼기가 늘어나서 우리 몸을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먹는 사람은 뭘 먹어야 돼요? 항산화제를 반드시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약, 뭐 고지혈증약 무슨 약 먹는 사람은 항산화제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이미 하버드 의대에서는 전부 다 약을 먹는 사람한테 항산화제 먹으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아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과다한 운동에다가는 이봉주 선생님을 적어주십시오. 지금 이게 전국 방송으로 나가니까 말을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이봉주 우리 저 국민 영웅이신 이봉주 선생님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셨고 너무 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과도한 운동도 활성산소보다 유발 요인이다. 이해되셨어요? 네. 과다 운동하면 젖산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젖산도 그 위에 쌓이죠. 그러면서 이제 근육을 딱딱하게 만드니까 그것도 이제 몸을 상하게 하고 또 활성산소 유발 요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환경적 요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막을 수 있나요? 뭐로 들어와요? 코로 들어오죠? 마스크로도 들어오죠. 코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뇌에도 쌓이고 폐에도 쌓이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신체 조직이 쌓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우리 몸에서 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가지가 이렇게 딱 우리 옆으로 기어다니는 가지가 있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딱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서 빼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티그린이에요. 우리 몸에 미세먼지, 중금속은 티그린이 이렇게 가재처럼 가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몸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국립암센터에서는 항암 수술하고 나면 이 방사성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티그린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티그린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딱 잡아요.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걸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배출하는 건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고객을 설명할 때 단순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이제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되겠죠. 안 먹은 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코에 호수 꽂고 만날 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전자파, 자외선, 세집증후군 이런 것도 환경적 독소입니다. 이런 게 우리 몸에 유입되고 피부에 접촉하게 되면 활성산소를 일으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견피독. 자, 계면활성제는 여러분 진짜 문제입니다. 두피랑 이 피부로 90%가 들어와요. 계면활성제가. 그리고 나머지 10%가 이제 간에서 배출이 되는데 90%가 체내에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 독성이 늘어요, 줄어요? 점점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제일 많은 게 유방암, 그 다음에 난소암, 자궁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남자들은 뭐 전립선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는 좋은 천연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어떻게 보면 뉴스킨 차라리 그거잖아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킨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보면 뉴스킨 제품 하면 고객들이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제품 좋아 이 소리 많이 해요. 안 그러시던가요? 네. 여러분 보니까 나이보다 10년에서 5년씩 다 젊어 보여요. 그러니까 민증 까보면 다 놀리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이 60세 되셨는데 본인이 뉴스킨 제품을 초창기 때부터 20년간 썼대요. 진짜 얼굴 있잖아요. 60이신데도 40대 중후반, 50대 초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이다라는 게 밝혀진. 근데 여러분 경피독 제품에 찌든 사람 오랜만에 한번 봐보세요. 어쩌시던가요? 눈에 김이 주근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얼굴도 푸석푸석해지고 그런 독성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우리 몸에도 이런 게 독으로 작용하니까 활성산소 수치가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인스턴트 식품. 식품 첨가물을 들어있는 인스턴트를 많이 먹으면 무엇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합성 첨가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삼각김밥은 지난번에 방송에 83가지가 나왔잖아요.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합성 첨가물이 83가지래요.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될까요? 꼭 안 먹어야 되겠죠. 안 먹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먹어야 안 먹어요? 어쩔 수 없이 먹죠. 그냥 급하니까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항산화제를 꾸준히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활성산소 이 유발 요인에서 고객한테 가장 먼저 설명해야 될 게 뭘까요? 스트레스. 여러분 다른 거는요 좀 천천히 와요. 질병이 봐보세요. 호흡이 제일 빠르구나. 목을 딱 잡으면 2분 안에 죽죠. 네. 이게 제일 빠르구나. 과식, 폭식, 야식 한다 해서 갑자기 죽진 않잖아요. 술, 담배 한다 해서 갑자기 죽진 않죠. 근데 가장 심하게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늘어나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장님,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사귀어는 보셨죠? 네. 그러니까 사귀다가 헤어지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엄청 받죠. 네. 그 인간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친구니까 헤어졌지. 부부가 만약에 이혼했다면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나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고객을 만나면 무슨 분석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 분석해 보시면 되죠. 수민사님 뉴스키 사업 몇 년 하셨어요? 3년. 3년 했는데 너무 불러다닌다고 했고 나는 불러다닌다고 하면 스트레스 받죠. 네.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스트레스라니까요. 쉽게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구든지 스트레스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주고 네가 그것 때문에 몸에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염증. 그래서 만성염증이나 급성염증이 결국 암의 원인이잖아요. 그리고 뭐 궤양 같은 게 나타나면서 이 질병들이 나타나죠. 위장세포를 공격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위염, 위궤양, 그 다음에 위암, 그 다음에 간을 공격한 뭐예요? 간염, 간경화, 간암. 대장은요? 대장염,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대장암. 이해되셨나요? 뇌수막염, 뇌수막에 이제 조직이 이제 종양이 생겼다가 나중에 물러가요. 뇌수막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찌됐든 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염증. 염증에서 뭘로 가요? 전부. 암으로. 그러니까 염증이 많이 생겨나는 전 단계에서 활성산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 때 뭘 많이 먹어야 돼요? 항산화제를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요거 하나만 고객한테 설득을 시키자 이거예요. 항산의 필요성 요인 설득할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항산화 효소하고 영양소는 어떻게 설득해야 돼요? 효소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요. 뭘 제거하기 위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점점 줄어들어요. 몇 세가 되면 2분의 1이에요? 50세가 되면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60세가 되면 4분의 1, 70세가 되면 5분의 1. 효소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걸어다닐 때 봐봐요. 이렇게 걸어다니시잖아요. 제 말 맞죠? 왜 그러냐면 많이 걸어다닐수록 힘을 많이 쓸수록 뭐가 많아져요? 활성산소 수치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효소를 더 많이 쓰니까 늘 피곤해 하시는 거죠. 자, 개념으로 정리되셨죠? 항산화 효소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어요. 줄어든 만큼 뭘 먹어주자는 거예요? 항산화 영양소를 부지런히 먹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고객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네가 언제부터 뭐 이런 말 하죠. 근데 우리는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슨 근거를 이야기해야 돼요? 활성산소가 뭔지를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산소 찌꺼기는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엇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비암으로 말할 것 같으면 DR90라는 비염이 새로 나왔어요. 뭔 말인지 아셨죠? 이것의 규격은 어쩌고 이것부터 설명한다는 거예요. 지리산에서 몇 년 굴러먹었고 제 말 이해되신가요? 고객한테 접근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네가 왜 먹어야 되는지 설명하죠. 너는 활성산소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몸에서. 그래서 그게 뭘 공격한다? 우리 몸을 공격하니까 뭐가 돼요? 염증, 궤양, 암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질병으로 죽든지 암으로 죽든지 그러죠.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가 뭐예요? 암. 2위가 뭐예요? 심근경색. 3위가 뇌경색. 4위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5위가 당뇨 합병증. 6위가 교통사고. 7위가 뭔지 아세요? 뭐 동맥경화로 인해서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죽는 질환들. 어찌됐든 여러분 모든 게 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뭘로 죽냐면은 이런 활성산소 인한 질환을 죽기 때문에 고객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애우셔야 될 게 있죠. 뭘 애우셔야 되냐면
뉴스스팬을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 항산화 효소 체계를 설명하셔야 돼요. 자,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생겨나면 가장 먼저 뭐가 움직여요? 효소가 움직여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SOD. 그 다음에 뭐예요?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이런 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코큐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우리의 활성산소 수치를 줄여줍니다. 근데 항산화 효소의 단점이 뭐예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만약에 효소가 평생 안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건강식품이 필요가 없어요. 제 말 동의하시죠? 아유,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야, 무슨 건강식품 필요해.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이 말 많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영양소가 파괴가 많이 일어나죠. 이해되세요? 뭐가 오염돼서 그래요? 환경 오염됐잖아요. 왜 그러냐면 땅이 오염돼 있고 하늘이 오염돼 있고 바다가 오염돼 있고 그래서 먹는 것이 우리의 영양소를 충분히 채워줘요, 못 채워줘요? 못 채워주죠. 그래서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전달해야 되는 Y가 효소하고 영양소의 차이를 알고 왜 먹어야 되는지를 전달을 하고 안 먹었을 때 활성산소로 인한 질환이 90%라고 있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활성산소를 제일 증가시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이 엄청 탁해집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걸 모아서 뭐냐면 돼지한테 주사를 했더니 돼지가 30분 만에 소리를 지면서 죽었다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혈액이 탁해지니까 뼈에서 뭘 빼놨어요? 칼슘. 빠져나온 칼슘은 뼈로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어디에 박혀 있어요? 혈관벽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경화? 동맥경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뼈가 바근바근해져요. 죄송합니다. 바근바근이래만 뼈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푸석푸석해진다 그럴까요? 뭔 표현을 쓰죠? 어르신들은 구멍이 숭숭 나다. 맞습니다. 뼈에서 빠져나오니까 구멍이 송송송송 나게 되는. 예측이. 네? 예측이. 아, 몰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고객한테 설득하는 요령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 몸에서 가장 활성산소를 유발시키는 요인의 1번이 첫 번째가 뭐다?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거를 항산화 효소하고 영양소의 체계를 설명하면서 반드시 먹어야지만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뭘로 간다는 거예요? 질병. 그리고 지금부터 관리하고 예방하면 건강을 찾을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첫 시간에 계속 고객한테 설명하시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장간 디톡스하고 그 다음에 동맥경화의 원리 마무리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